밤사이 경남 남해안에 1시간에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집중됐는데요. 특히 경남 거제에는 지금까지 9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기록됐습니다. 네, 아직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비상인데요. 정혜윤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호우의 원인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까지 온 비의 양부터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앞서 저희 이제 취재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이 경남 거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어제와 오늘 사이 이틀 사이에 무려 900mm에 육박하는 그런 기록적인 호우가 내렸습니다. 장마철 강수량이 보통 한 300mm 안팎인데 이거 한 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과 비교한다면 이틀 사이에 2배 수준의 강한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네. 그밖에 통영에 600mm 이상, 부산 지역에도 400mm 이상의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밖에 남해안 지역으로도 200mm의 비가 집중이 되는 등 많은 비가 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영남 지역은 비가 굉장히 절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피해가 영남 지역에 좀 속출했는데 산사태, 토사 유출 이런 피해들이 났던 이유는 뭔가요? 일단 1시간 강수량이 기록적으로 내리면서 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된 곳에서 피해가 크게 난 건데요. 시간당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지난 밤사이 거제 지역에 1시간 사이에 지금 12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또 통영에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이 된 상황입니다. 역대 기록과 조금 비교를 좀 해보면요. 먼저 이 1시간 최대 강수량 같은 경우는 역대 1위가 지난해 군산 지역입니다. 152.2mm의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거제 지역의 시간당 124.5mm의 비가 내린 이 상황은 지금 역대급 기록을 좀 보면 역대 한 4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제 지역의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이 이 관측사상 54년 만에 이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도 5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이 8월 폭우가 기록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오늘 기상청에서 200년 만에 내리는 호우가 내렸다 이렇게 정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연별 하루 강수량 최고를 좀 보면은 2002년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있겠지만 강릉에 내린 870.5mm입니다. 역대 1위 수준이고요. 이번 거제의 경우는 하루 강수량이 600mm를 넘어서면서 역대 3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비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지는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지금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산림청에서 이 산사태 말씀을 하셨는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의 기준을 1시간에 30mm 이상, 그리고 하루의 강수량이 100mm, 연속 강수량의 경우는 200mm 이상일 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현재 이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석 자료를 본다면 이 시간당 30mm 이상인데 지금 100mm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기준치를 많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90년대에는 이 정도의 비가 연평균 한 32일 정도였는데 2000년 이후에는 42.8일 정도로 한 10일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강수량이 100mm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이 폭우도 과거에는 연평균 한 19.3mm였는데 지금은 한 24일 정도로 5일가량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호우의 경우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이 극한 호우가 1시간만 집중이 된 게 아니고요. 이 2시간 그리고 3시간 동안 한 곳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더 훨씬 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극한 호우가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비구름은 그냥 저기압이 아니었고요. 중국에 상륙한 뒤에 많은 피해를 줬던 13호 태풍 돌핀의 잔해입니다. 이게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를 유입이 됐는데 저기압이라 하더라도 이 저기압 중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또 강했고요. 그리고 열대 수증기를 가득 안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북상하기 전부터 강한 비를 내륙 곳곳에 뿌렸습니다. 특히 강력한 이 하층 제트 탓에 좁은 지역에 강력한 바람길이 열린 것도 원인이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대기 하층의 강력한 바람축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대기 하층의 흐름입니다. 남해안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저기압이 돌고 있고요. 예. 이 오른쪽으로는 고기압이 막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지금 보시면 이 꺾어지는 바람길이 보이시죠? 남해안 쪽으로 이 바람길의 통로, 축이 집중이 되면서 이 지역의 수증기 통로, 그러니까 강력한 비구름의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바람의 통로가 15일에는 전남 남해안에 영향을 줬고 이후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경남 해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재난 전파나 대응에도 굉장히 비상이었는데 네네. 밤사이 긴급호우 재난 문자에 이어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밤사이 뭐 극한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곳곳에 재난성 호우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잠깐 예.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상청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네. 지금 남해안, 그러니까 지금 전남 해안, 그리고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 동부 쪽으로 지금 파란색 화면이 이 긴급 호우 재난 문자, 그리고 재난성 호우 문자가 밤사이 발송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히 좀 보셔야 될 게 지금 통영 지역과 거제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1시간 강우량이 80mm를 넘었고요. 3시간 강수량을 보면 191mm, 169.4mm로 200mm에 달합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난성 호우가 내렸던 거제 지역, 부산 지역의 경우는 그리고 통영 지역까지도 1시간에 그 극한 호우가 1시간만 집중이 된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가까이 극한 호우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 지난 제헌절 연휴 대구에 발송된 뒤에 이번이 두 번째 발송이었습니다. 예.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부터 신설한 제도인데요. 재난성 호우 문자는 기준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때 그리고 시간당 85mm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mm 이상일 때 발송이 되는 긴급 재난 문자입니다.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을 하게 되고요. 예. 이런 비는 내렸다 하면은 물폭탄이 쏟아지는 그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강도가 비슷하기 네. 때문에 네. 홍수나 침수 그리고 이 산사태 등의 피해로 바로 직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문자를 받으신다면 야외 활동을 꼭 자제하시고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자,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산사태 피해가 많이 났는데 네. 그 피해가 컸던 게 남부 지역이 워낙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누적 강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역대급의 극한의 가뭄이 나타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올여름 산불 피해도 영남 지역에 있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지반 자체가 이제 약화한 데다가 무척 좀 메마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런 땅은 이 물을 좀 대부분 쑥쑥 빨아들여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네, 정반대입니다. 이제 흙을 지탱할 힘이 없고 또 적은 비에도 산사태와 이 토사 유출의 피해가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흙이 마치 이제 물을 튕겨내는 그런 발수성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종이 같은 상태로 흙 표면이 바뀌기 때문에 적은 비가 내릴 때도 토사 유출과 산사태 피해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메마른 게 오히려 피해를 키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럼 지속적인 이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조 증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그리고 이제 산 밑에 있는 지역에서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네. 바람이 없는데 이제 나무가 흔들린다거나 이제 땅울림이 들리거나 또 경사면에서 갑자기 좀 맑은 물이 좀 솟아오를 때 그리고 흙탕물이 좀 밀려오거나 우물이나 이 샘물이 또 갑자기 끊겼을 때도 전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상특보나 이 산사태특보가 발령이 된다. 그렇다면은 산 아래나 계곡의 주민들은 즉시 좀 가스나 전기를 좀 차단을 해주시고 지정된 학교나 마을 회관 안전한 대피소로 좀 이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산사태주의보와 경보 사이에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추가로 예비 경보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양이 수분을 이제 머금을 수 있는 그런 함유율이 최대로 이제 끌어올려질 때 이제 예비특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1시간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산사태 특보가 내려진다. 그러면 받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재난 문자나 경보 문자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걸 허투루 넘기면 안 되고 정말 네, 이걸 맞습니다. 심각성을 좀 아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많은 피해가 났는데 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거든요. 이 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일단 오늘 밤까지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네. 적은 양의 비로도 경남 해안 지역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추가로 발생을 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현재 이제 호우 경보가 아직까지 내려져 있거든요. 지금 거제 지역이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아직도 이제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네, 제주도와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호우 특보 지역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층 제트의 유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하층 제트의 흐름이 네, 지금 경남 해안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비가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고요. 예.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이 지역으로 지금 집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00mm까지 지금 비가 내렸잖아요. 시간당 강수가 네. 예. 오늘 밤 사이에 이 정도는 아닐 걸로 보이고 강도는 조금씩 더 약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길의 흐름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가 무척 불안정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우리나라 주변으로 이제 태풍이 직접 이제 북상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으로 하나 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 해상으로 빠져나온 태풍이 있었고 또 해상으로도 연이어 태풍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반도 남쪽 먼 해상 수온이 이 평년보다 좀 높은 29도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바다가 거대한 열대 저기압 공장이 되면서 먼 남쪽 열대 해상에서 태풍과 열대 저압부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중국에서 소멸한 이 태풍 13호 태풍이 우리나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일본을 관통한 뒤 약한 15호 태풍 차놈도 도쿄를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왔습니다. 또 이어서 해상에서 생을 마감한 16호 태풍과 17호 태풍도 해상에서 이제 소멸을 했는데 네. 이런 최근에 발생한 다발성 태풍들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주변 기압계가 지금 흔들린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태풍이 퍼올린 막대한 양의 이제 열대 수증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좀 부딪히면서 더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고 대기 불안정이 더 강화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이 태풍의 그 잔해가 좀 빠져나가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좀 재정비되면 예. 예전에 한여름철 기압 배치로 좀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기압계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가 더 올 수 있어서 충분히 주의를 네. 좀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